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듀 모의고사 5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파동의 완전한 사이클 동안 음파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리를 물어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래 보기 중에서 이 거리와 관련된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기 안에 이미 정답이 있게 되죠. 웨이브 랭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파가 이동한 거리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이 파장으로 표현하게 돼요. 정답 3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문장 표현 자체가 이 파장을 의미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반복 주기가 1000일 때 펄스 반복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1000일 때 주파수는 1000분의 1,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문제여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장비에서 동적 영역을 좁게 설정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해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동적 영역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올해 국가고시에 이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영역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이 동적 영역은 초음파 장비 중에서도 이 수신기와 연관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신기의 기능 중에서도 이 압축 과정과 연관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이 동적 영역을 넓게 설정했을 때와 좁게 설정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이 회색조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영상이 조금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좁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회색조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상이 좀 뚜렷하면서도 흙과 백의 대조도가 증가한 상태, 다소 거칠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동적 영역을 좁게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대조도가 증가한다. 다르게 말하면 영상에서 거칠게 보인다.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적 영역에 대한 부분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콩팥에서 볼 수 있는 정상 징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 험프 사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에듀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42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강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사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쉘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쉘이란 표현은 좀 단단한 성분, 조개 껍질과 같은 그런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담낭과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담낭 자체가 이렇게 결석으로 인해서 돌이 가득 채워져 있거나 또는 담낭 벽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개 껍질처럼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쉐딩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을 쉘 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조개 껍질처럼 둥그스름하게 단단한 구조물이 있고 뒤쪽에 쉐도잉이 떨어지는 형태가 쉘 사인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담낭 쪽에서 잘 발생한다는 특징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할로 사인, 타겟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종양성 구조물이 있고 뒤쪽에 테두리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을 할로 사인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마치 관역처럼 타겟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타겟 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지는 사인들과 연관되는 키워드는 바로 이제 악성 종양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 발생했을 때 이 종양의 형태는 테두리를 갖고 있거나 마치 관역처럼 보이는 형태로 초음파 영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러한 표현 나타나게 되면 악성 종양과 연관된 키워드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렐 채널 사인 보도록 할게요. 이 채널 사인은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포탈 베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커먼 바일 덕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 3조라고 해서 포탈 베인, 커먼 바일 덕트, 옆쪽에는 헤파틱 아테리까지 이 세 가지 구조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사인인데요.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포탈 베인의 사이즈가 훨씬 크고요. 커먼 바일 덕트, 이 온슬개관의 사이즈는 원래 작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온슬개관이 연결된 쪽에
결석이 있다라고, 이 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온슬개관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커먼 바일덕트의 사이즈가 포탈 베인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서 마치 두 개의 나란한 채널로 나타나는 것을 파라렐 채널 사인이라고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사인이 의미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이 커먼 바일덕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나오게 되면 온슬개관에 문제가 생겨서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게 되고 포탈 베인과 비슷한 크기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형태를 묘사해서 샷건 모양, 마치 총의 이러한 부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샷건 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특징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측방향 브레는과 관련된 허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 빔폭 허상, 빔 위드스 아티팩트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라테럴 레졸루션, 측방향 불해능은 이 빔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해설에서는 조금 다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해설을 몇 번 읽었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그림과 함께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빔 위드스 아티팩트, 빔폭 허상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보시면 초음파 빔이 좁은 구간에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모습이고요. 초음파 빔이 넓은 구간, 이 퍼져 있는 곳에서 영상을 만든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와 네모 구조물이 있는데 좁은 구간에서는 동그라미 구조물만, 하나의 구조물만 구분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빔폭이 넓은 구간에서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모두 포함이 되어지면서 이 초음파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조금 애매한 상태로 영상에서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빔폭이 넓은 구간에서 이미지를 얻었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빔 위드스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커싱이 된 부분에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 포커싱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형태, 이런 식으로 집속과 연관된 부분들은 측방향 불해능, 라테럴 레졸루션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측방향 불해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커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포커싱이 있는 부분에서는 허상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포커싱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허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측방향 불해능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빔폭과 관련된 부분들은 라테럴 레졸루션, 측방향 불해능과 연관이 있다 정도만 잘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혈류의 속도와 방향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 도플러 모드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탐촉자의 공진 주파수가 2일 때 앞전 소자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께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분모에 2를 넣으시고요. 이 공진 주파수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값이 앞전 소자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라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2를 넣으면 정답 1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도플러의 반접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제 또한 이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서 마찬가지로 국가고시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정답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반접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낮춰줘야 되고요. 물을 검사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펄스 반복 주파수를 높인다.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4번과 5번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 3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볼록형 탐촉자의 주파수 대역을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2에서 5MHz, 일반적으로 저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또 참고적으로 볼록형 탐촉자는 이 복부와 같은 넓은 범위를 검사할 때 사용되는 탐촉자라는 점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전립선 초음파의 검사 자세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전립선 초음파를 이 복부를 경유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경유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복부 초음파를 검사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바로 누운 자세가 정답이 될 건데요. 반면 이제 직장을 경유해서 검사하면은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설지에는 이제 4번이 정답으로 되어져 있는데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3번과 4번 모두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좀 해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참고적으로 내용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피 사인과 관계 있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에듀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37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은 탐촉자의 위치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에 따른 단면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이제 4번, D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잘못됐고요. 정답은 이제 C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답 찾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세로 스캔해서 영상을 얻게 되면 C번과 D번 단면도가 가장 연관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늑골 아래쪽에서 이렇게 기울여서 얻은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인터코스탈, 늑골 사이에서 영상을 얻은 이미지예요. 다음으로 6번 영상 같은 경우는 가로 스캔을 통해서 얻은 영상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정중앙에서 탐촉자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는 하대 정맥, 인페리어 베나 카바가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왼쪽에는 대동맥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은 세로 스캔 영상 중에서도 하대 정맥이 영상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C번과 D번 모두 같은 세로 스캔 단면도인데 차이점은 여기에는 하대 정맥이 있고 여기에는 복부 대동맥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동맥벽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 정맥 같은 경우는 동맥보다 벽이 좀 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C번 영상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하대 정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C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설지에는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에 해당되는 영상은 C번과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탐촉자가 이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D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C번과 D번 모두 세로 스캔 영상인데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구분해서 정답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패턴의 문제였고요. 아마도 이렇게는 국가고시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방의 섬유선종과 발생한 인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양성 구조물이 있고요. 옆쪽에 쉐도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동그란 구조물 끝쪽에서 떨어지는 것은 굴절 아티팩트, 라테랄 쉐도잉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측방 음영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굴절이 발생되는 원인은 두 가지 구조물 간의 속도 차이, 이 전파 속도 차이로 발생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뭐 흡수 증가 차이, 밀도 차이, 음향 저항 차이 모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답 1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스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번 서브코스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림 1회 모의고사 42번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낭 내에 속한 구조물 및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생식계와 관련된 부분들, 이 변별력을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을 봐서는 이 고안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의 해부학이에요. 두 번째로는 검사할 때 사용되는 이 탐촉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시면 영상 해부학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가 고안 구조물이고 위쪽에 딸려 있는 게 부고안이에요. 다음으로 가운데 보여지는 이 밝은 선상 구조물을 고안 종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해부학 구조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탐촉자는 슈퍼피셜한 구조물이죠. 피부에 가까운 구조물이라서 고주파수를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A는 부고환이라 틀렸고요. B가 고환 구조물이라서 둘 다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C번이 고환 종격이죠. 4번 10MHz 이상의 고주파수 사용은 맞는데 이 곡선형이 아니라 직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5번 필요하면 컬러 도플러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5번도 틀린 내용이죠. 정답 3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자의 정상간이고요. 어떤 매개 변수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바뀌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스무스하고요. 비번 영상은 좀 거칠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동적 범위와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 장비의 정도 관리 위해서 얻은 영상이다. 측정 항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휘어있는 부분들은 공간 불해능을 측정한 내용들이고요. 공간 불해능은 엑시알과 라테랄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같은 축상에 있는 부분들을 측정한 부분이라서 엑시알 레졸루션, 축방향 불해능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엑시알 같은 경우는 같은 축상에 있는 구조물을 구분하는 불해능이고요. 라테랄 같은 경우는 옆쪽에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서 이 옆쪽에 있는 불해능을 평가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요.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영상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쭉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